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2025년 플레이 엑스포에 가기 위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GTX가 생겨서 고향까지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었네요. 레트로 장터는 토요일 오전에 가야 레어템 득템이 가능한데 제가 토요일에 일이 있어 이번에는 일요일에 가게 되었는데 아마 득템은 어렵겠죠. 그럼 출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눈 깜짝할 사이 고양시에 도착했습니다. GTX역 바로 앞에 전시장이 있어서 좋네요. 다들 힘차게 킨텍스로 향합니다. 33원정대 배낭을 메신 분도 있군요. 작년까지는 전시장 바깥부터 엄청난 줄을 서서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따로 줄 서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전에 밖에서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플레이 엑스포도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10시에 도착해서인지 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새치기도 없어지고 좋습니다. 전에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는 오기 싫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습니다. 드디어 입장! 입구부터 엘든링 부스가 마련되어 있네요. 아이 깜짝이야. 저 뭐야? 사람이었어. 엘든링 거미 보스인가요? 로봇인가? 깜짝이야. 아니면 코스프레? 아, 신발 신고 있군요. 사람이었네요. 진짜 올해의 코스프레로 인정합니다. 같이 온 딸이 태고의 달인 방석을 사달라고 하네요. 게임도 현장 판매하고 있어서 방석과 같이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33원정대. 제가 산 것이 마지막이었네요. 다마고치 게임도 나오는군요. 태고의 달인 체험 코너도 있고 깜짝이야. 리틀 나이트메어 3라는군요. 최근 정말 재밌게 플레이한 클레르 옵스키로 33원정대. 올해의 게임 과연 받을까요? 스위치2 없는 스위치2 부스네요. 최근 제가 리뷰했던 네오지오 MVSX 코리아 부스도 있군요. 애쉬 왜 찾는 거죠? 남코와 함께 이번에 크게 부스를 차린 네오위즈입니다. 기대작인가요? 남성들이 많군요. 브라운 더스트 2 안드로이드 게임인가요? 이것도 재밌어 보이네요. 요즘 네오위즈 게임 잘 나오는군요. 안녕 서울, 이건 스팀 게임이군요. 드디어 대포 등장. 이번에는 중소업체들이 정말 많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도 점점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어 보이네요. 피해 거짓 이후로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공포의 섹시물 귀신? 이건 대체 딱 보니 바이오하자드네요. 스팀덱 체험 부스군요. 지칠 때 쉬어가라고 만든 것 같은데 홍보 아이디어 좋네요. 이번에도 아케이드 게임 체험관은 엄청난 규모네요. 주변 오락실은 거의 다 사라졌는데 저런 게임들을 어디 가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캐리비안의 해적 후속작인가요? 재밌어 보이네요. 코스플레이어도 뽑기는 못 참죠. 이번에 레트로 게임장도 대규모로 만들어져 있군요. 잼민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게임을 맛깔나게 하는군요. 유튜브에서 보던 장면이군요. 네, 건전하고 좋습니다. 아웃런 포토 부스를 시작으로 레트로 장터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절대 게임 타이틀을 안 사겠다는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게임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제믹스 네오가 보이는군요. 가격만 좀 어떻게 되면 하나 샀으면 좋겠지만 건콘이라도 하나 살까 하다 참았는데 발판 있는 건콘도 있군요. 하지만 사도 2인용 할 사람이 없어서 매번 빠지지 않는 아미보도 있군요. 각종 휴대용 게임기들의 박스셋이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이 올 때마다 오르는군요. 박스 없는 제품도 비싸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엄청 많이 싸죠. 아니, 저 로봇은 대체 뭐죠? 목재로 개조 제품을 만드는 분이 계시네요. 콘솔과 오디오 그리고 게임기네요. 잘 만드시는군요. 이제 스위치 제품들도 많이 등장하는군요. 동숲 스위치 박스셋 가격 괜찮네요. 사고 싶지만 놓을 데가 없어서. 작년에는 이런 소규모 판매대 중에 원칩 MXX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레어템이 없군요. 새로 슈팅 게임 할맛 나겠네요. 리딩 게임 제대로 하시네요. 타이틀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네요. 개조 슈페도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1 박스셋이군요. 여기는 맥북, 아이팟도 있고 고전 게임 콘솔도 있고 다양하군요. 이번 레트로 장터는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이번 장터는 타이틀도 많지만 콘솔이 정말 많이 나와 있네요. 건콘도 많고요. 위, DS 박스셋도 있고 각종 컨트롤러까지. 블랙베리도 등장하는군요. 3DS 상태 좋네요. 박스셋 사서 십자키만 교체할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니, 저것은 리브렛도 19만원. 가격 괜찮네요. 하지만 멀쩡한 거 사도 깨지고 깨진 거 사면 더 깨지죠. 원더스 1 박스셋도 있군요. 이제 미니 복각기들도 많이 등장하네요. 5인치 TV인가요? 상태 좋네요. 애플2는 커스텀 투명 케이스인가요? 심지어 판매도 안 하는 제품이군요.
각종 애플 제품들 다 작동품이고 작년에도 나왔던 제품들 같은데 가격도 괜찮고 저도 보관 공간만 있으면 하나 사겠는데 아쉽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게임기들도 등장하는군요. 안드로이드 게임기들도 이렇게 포장해 놓으니 예쁘네요. 아니 저것은 예전에 제가 개조했었던 GS5 알팩들 진짜 많네요. 하지만 요즘은 보물찾기는 쉽지 않죠. 22년 겨울 레트로 장터에서 PS1 75,000원에 샀었는데 가격이 얼마 안 올랐네요. 와, 디스플레이 달린 제품도 있네요. 그때 사지 말고 이걸 살 걸 그랬네요. 각종 휴대용 게임기들 PC 엔진 GT 진짜 탐나네요. 하지만 가격이 GP2X 깜빡이도 있고 안드로이드 게임기도 있고 오드로이드 제품도 있군요. 수제 타타콘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명품 수제 게임기들, 닌텐도 휴대용 제품들, 이런 건 당근 중고나라에도 많긴 하죠. 데빌맨, 아수라 백작. 이번에는 게임보이류가 많이 나와 있군요. 짝퉁 페미콤도 있고. 미니 방문은 탐나는데 전시용이군요. 항상 있는 정크 DS. 하지만 작년에 산 것도 아직 개조를 못했네요. 3, 40년 전 캐릭터부터 요즘 캐릭터까지 정말 피규어들이 많네요. 슬램덩크를 비롯한 스포츠 액정 게임기들이네요. 레트로 과자는 봉지만 파는 건가요? 그 옛날 문방구에서 판매되던 장난감들을 보니 즐거웠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보물섬도 있군요. 하나 사야지 하면서 아직도 못 사고 있군요.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들과 PS4 본체 박스셋이군요. 가격이 싼 것도 같으면서 비싼 것도 같네요. 버튼 만드는 회사인 삼덕사의 버튼들입니다. 비시바시 하면 재밌겠네요. 드리프트? 이분 삼국지 매니아신가요? 삼국지 4 하나 사고 싶네요. PC게임 패키지는 그런데 너무 커서 보관 문제 때문에 사기가 쉽지 않고 사도 설치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게 흠이죠. 여기는 각종 슈퍼패미콤 커스텀들이 판매되고 있군요. 아니 슈퍼패미콤 악마성이 3개? 게임 타이틀은 안 살 거라고 다짐하고 왔는데 악마성에 흔들리는군요. 게다가 고가의 슈퍼패미콤 팩들도 많군요. 호열사의 일족, 닌자 거북도 있고. 아, 악마성 이거 없는 건데 그래도 참아야지. 슈퍼 컴보이 박스셋이 95,000원? 아, 복각 박스였군요. 슈페 박스셋 가격도 좋네요. 위 박스셋에 PC 타이틀까지 있네요. 세턴 메가드라이브 N64 다 제가 있는 거군요. 물건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그 옆에는 뉴 패미콤도 있고 위에는 건콘이 또 나오네요. 집에 있지만 건콘은 볼 때마다 사고 싶어지긴 합니다. 닌텐도 휴대용 게임기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해외 나가보면 이 가격은 진짜 싼 가격이죠. 미크로도 탐나는데 포켓 미크로가 있으니 참아야겠죠. 냉장고는 가격을 보니 개조된 제품인가 보네요. 아니 레슬링 코너가 진짜 레슬매니아 분들이 설치한 부스이군요. 심판 코스프레도 있고 여러 게임 기종으로 나온 WWF 게임들이 있습니다. WWE가 없는 걸 보니 진짜 레트로입니다. 프로레슬링 훈련생도 모집하는군요. 와, 알카노이드 투명 케이스로 진짜 잘 만들었네요. 철도 시뮬레이터 코너인데 영무원 코스프레에 진짜 열차 운전하는 것처럼 잘 만들어놨네요. 네오지오 본체도 보이는군요. 게임 타이틀도 많이 있네요. 차마 가격은 못 물어봤습니다. 요즘 알리에서 나오고 있는 콘솔용 디스플레이군요. 슈퍼 패미콤용이네요. 아두이노로 만든 게임기도 있네요. 힛빛 MXX2 상태 진짜 좋네요. 제 거는 거의 폐급인데 이건 진짜 탐납니다. 그럼 요거 12만원짜리로 홈트 더 드릴까요? 아니 그냥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참지 못하고 샀습니다. 악마성. 에어리어 88 위에는 작년에 보던 제품이 또 있군요. 내년에도 또 만날 것 같네요. 아, 또 악마성. 아, 복각이군요. 잡동사니 사이로 뭔가 보입니다. 액정 불량 게임보이 45,000원. 액정만 고장난 거죠. 소리 나고 소리 잘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사고 나니 개조된 게임보이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UMPC와 안드로이드 게임기들도 전시되어 있네요. 포켓 DMG는 실제로 보니 정말 예쁘네요. 가격만 아니었어도 벌써 샀을 텐데 가격이 문제죠. 화질도 진짜 좋네요. 눈치 빠른 잼민이에게 유튜버인 거 들킬 뻔했네요. 다시 와보니 휴대용 게임기 많이 팔렸군요. 개조된 거 10만원. 아, 그냥 이걸 살 걸 그랬나? 와, 애플 제품도 완판이네요. 구매하신 분들과 판매자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구경 잘하고 갑니다. 아, 힘들다. 플레이 엑스포 그리고 레트로 장터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소프트웨어 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결국은 소프트웨어 2개와 하드웨어 하나 이렇게 구매를 하고 왔습니다. 요거는 요즘에 구하기 힘든 건데 이미 클리어 한 거지만 그래도 워낙에 명작이라서 실물 소프트로 하나 보관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악마성은 또 지나칠 수가 없죠. 얼핏 봐서는 상당히 깨끗한 것 같은데 SFC 악마성 게임이 10만원 초반대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게임보이, 그리고 게임보이 어드밴스, 게임보이 컬러, 닌텐도 DS, PSP, 비타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이 올라서 요거 저렴하게 액정만 교체하면 되니까 구매를 했는데 액정 교체된 게 10만원에 파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근데 제가 이걸 산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네, 공짜로 주는 건데 원래 제가 공짜로 주는 거 그런 거 잘 안 받는데 이 위쳐는 또 못 참죠. 위쳐 키링. 야, 위쳐 10주년 기념. 여기 10주년이라고 써 있군요. 스티커와 키링. 요거는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위쳐 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거 아닌 득템을 하고 왔고 요번 플레이 엑스포는 예전에는 줄 서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평이 많고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잘 진행이 되었고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게임 업체가 그렇게 참가를 많이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남코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네오 위즈에서 참가도 하고 그리고 중소 게임 업체가 거의 100여 업체 이상이 정말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2년 전인가만 해도 대학교 공모전 이런 정도밖에 없었는데 2년 사이에 한국의 게임 산업이 정말 발전한 게 눈에 보여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 생각은 아마 이 라이즈 오브 P가 그 발단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스텔라 블레이드도 그렇고 33 원정대 개발진들도 라이즈 오브 P에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다고 했죠. 이 네오위즈 산하의 라운드 A 스튜디오에서 만든 게임인데 어떻게 보면 소규모죠. 그런 데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거 이분들도 할 수 있다는 아마 자신감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올해의 게임 후보자 클레르 옵스키르 33 원정대까지 해서 이렇게 득템을 해왔고 이제 요거 한번 이제 개조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정크긴 하죠. 근데 상당히 상태는 좋습니다. 제 채널 영상 올릴 때마다 상관없는 댓글이긴 한데 정크 시리즈 언제 할 거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크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국내에서는 거의 어렵고 이제 이베이를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이 게임보이 6개 정크 시리즈 그거 완전히 제가 속았었죠. 그래서 한 개 살리고 이것도 줄간 액정이긴 한데 그나마 상태 좋은 게 이 액정이었죠. 이거랑 요 제품이랑 이렇게 2개 살렸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정크 시리즈는 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정크 시리즈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 정크 시리즈는 아니고 게임보이 오랜만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태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아무 흔한 팩이나 하나 꽂고 뒷면 이런 게 정말 상당히 상태가 아주 좋은데 소리는 나고 액정이 예전에 제가 정크 시리즈 할 때 줄간 액정 그런 거네요. 자, 일단 한번 열어서 네, 본체도 깨끗하고 디스플레이는 기판이 정말 깨끗한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물리적인 손상 없이도 파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크 기판하고 비교해봐도 상당히 깨끗하죠. 네, 거의 새거 같이 깨끗한데 사실 개조된 거 10만원에 사오는 게 더 싸게 먹히긴 하는데 제가 이걸 사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3년 전에 요걸 구매해 놨는데 제가 요걸 써먹을 일이 없어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요게 구형입니다. 지금은 아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 액정도 작은데 더 작습니다. 세로도 약간 낮은 것 같고 가로는 딱 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어쨌든 요거 디스플레이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상태도 상당히 좋죠. 별로 플레이를 많이 안 한 제품 같습니다. 본드도 다 굳어가지고 쉽게 빠지네요. 요새 나오는 신형 IPS 디스플레이들은 하우징이 있어서 이렇게 LCD를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런 게 없어서 먼지도 문제고 먼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상태면
네, 아무래도 먼지 프로텍션을 해야 되겠죠. 개조된 게임보이. 와, 네. 거의 개안 수준이군요. 네, 정말. 아, 그런데 이게 먼지 보호가 전혀 안 되네요. 여기 틈이 그냥 비어 있습니다. 메뉴도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IPS는 맞네요. 밝기 70. 야, 진짜 밝죠. 이거는 위치. 이게 위로. 네, 이 정도가 좋고. 스캔 라인. 이게 더 밝아 보여서 좋네요. 컬러. 컬러를 조절할 수가 있네요. 일단 기본으로 63으로. 네, 일단 기본 흑백, 약간의 색깔이 단색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으로 놓고, 저장도 되는군요. 세팅이 됐고, 자, 정말 한골 탈테네요. 네. 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 이런데 파시는 대부분 다 중국이죠. 레트로 기술들 때문에 레트로가 계속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오리지널로 보시면, 자, 과연 어떤 차이일지. 네, 정말 엄청난 차이죠. 안 보이는 점. 너무 밝아서. 네, 이렇게 게임보이 보셨습니다. 개조 버전. 좋네요. 완성품으로 악마성을 안 하면 또 섭하죠. 드라큘라 전설 2. 게임보이 악마성 중에 그나마 할만한 게임. 제가 예전에 아키하바라에서 사온 악마성 전설 1편은 정말 최악인데, 요거는 그래도 좀 할만하죠. 이 게임은 라인이 들어간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애매하네요. 네, 게임보이 하면 정말 화면이 거의 보이지도 않고 침침하고 그랬는데, 개조해 놓으니까 네, 지금 해도 할만합니다. 게임보이 액정 개조품. 네, 이렇게 게임보이 악마성까지 보셨는데, 제가 레트로 장터에서 PS1 예전에 구매했던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슈퍼 패미콤용 본체에 부착하는 디스플레이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게 PS1 알리에서 판매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정품은 거의 이제 구하기가 힘들죠. 예전에 나왔었던 게 얼마 되지 않고 또 파손된 것들도 많고 작동되는 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깨끗한 상태의 디스플레이 구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게임보이 액정처럼 이렇게 예전 레트로 게임기들을 지금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3D 프린터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전원이 필요한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본체 전원 이렇게 꽂고 디스플레이용 전원이 또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조 배터리에 연결하고 선이 좀 복잡하긴 한데 뭐 레트로에서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레트로는 다 이렇죠. 자, 상자는 레트로 장터에서 봤던 슈퍼 패미콤용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 업체에서 똑같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8인치 4:3 디스플레이. 게임은 악마성을 또 하면 지겨울까봐 북두의 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레트로 게임들 지금 플레이 하기에는 뭐 쉽진 않죠. 워낙에 예전 게임과 지금 게임들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게임 하다가 이런 거 하면은 정말 재미없죠. 그냥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용도지 뭐. 그래도 이렇게 한번 꽂아서 플레이 되는 거 보면 또 예전 생각도 나고 재미있죠. 오랜만에 PS1 패드도 잡아보고 반가운 소리도 또 들어보고 근데 화질은 상당히 괜찮네요. 뭐 이 정도면 옛날 느낌도 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타이틀을 보고 끄면 끝이죠. 자, 이렇게 또 거의 예전 제품들은 남아있지 않아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이런 것들도 이제 3D 프린터라든가 디스플레이 뭐 이런 레트로 산업이 또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이 레트로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재밌게 이렇게 예전의 추억들을 이렇게 재밌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해도 되죠. 딱 보시면 뭐 디스플레이 손상 안 가게끔 이렇게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도 빵빵하고 좋네요. 자, 이제 마지막 슈퍼 패미콤 악마성.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건데 이거 좀 너무하네요. 요거 가격표로 여기 박스 손상된 거를 가려 놓으셨네. 이 오픈 이런 데는 다 깨끗한데 일본 가서 살려면 25만원 그 정도는 줘야 되긴 한데 그래도 여기 또 이렇게 가격표로 가려놔서 좀 기분이 좀 별로네요. 네. 아무튼 뭐 갖고 싶었던 거니까 그래도 네, 프로텍터 케이스까지 이렇게 해서 준 건 좋았는데 요거 매뉴얼은 그래도 깨끗합니다. 1991년 네, 그래서 이제 요 게임을 한번 플레이를 해봐야 되는데 슈퍼 패미콤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 UMPC들이 막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오리지널 레트로 게임기들은 뭐 이제 거의 하기가 힘들어져서 네, 저렇게 메모리 되어 있고 그리고 모니터도 꺼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고 그래서 네, 이게 있습니다. 레트론 HD 세 가지 콘솔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NES 그리고 슈퍼 NES 슈퍼 패미콤 일본판 북미판이 같이 되는 거고 제네시스 메가드라이브도 되고 세 가지가 되는 것이고 HD로 출력이 됩니다. 오래된 모니터들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모니터들이 이제 하나 둘씩 고장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HD로 출력되는 이런 제품 하나 있으면은 예전 레트로 게임들 하기 좋겠죠. 네, 요거 사놓고 지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 제품. 그리고 패드도 두 개나 들어있고 네. 그리고 슈퍼 패미콤 컨트롤러 앞면에 있고 이렇게 옆에 NES 그리고 메가드라이브 패드는 이쪽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HDMI 출력이 되고 16대9 4대3 스위치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제품 좋은 점이 또 AV도 출력이 됩니다. 마이크로 5핀. 네, 전원도 어댑터 따로 필요 없이 우리가 쓰던 아무 마이크로 5핀 케이블 사용하면 됩니다. 타입C가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번 시간에 레트로 장터에서 제가 일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요일날 가서 득템해온 게 별로 없어서 게임보이 이렇게 개조하고, 그리고 슈퍼 패미콤 악마성 게임팩을 사와서 예전에 제가 PS1 구매했던 거 최근에 구매한 본체에 장착하는 디스플레이에 연결해서 해봤고, 뭐 그런 게 다 레트로 기술의 발전이죠. 또 요거 이런 최근에 나오는 IPS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요런 콘솔도 그렇고, 뭐 아무튼 요번에는 작년 레트로 장터와는 달리 작년에는 요런 정말 초레어템 원칩 MXX 요런 것도 구매를 해서 리뷰를 참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요번에 득템해 온 거는 흔한 제품이라서 더 재밌게 해보려고 여러가지 최신 레트로 기술과 뭐 요런 것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럼 슈퍼 패미콤 악마성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메가드라이브를 연결해 놓고 제가 슈퍼 패미콤을 하고 있었네요. 네, 슈퍼 패미콤 패드. 메가드라이브께 2개 들어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1인 세트입니다.